어머님들이 말씀 주시니까 자폐 맞죠? 자폐 맞죠? 자폐가 아닐 리가 없어요. 애가 어느 순간 자폐가 되어서 제 앞에 나타나 있어요. 참 요즘 알고리즘이 너무 무서워요.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불안을 주지 않는가?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워진 느낌? 최근 댓글이네요. 안녕하세요. 26개월 남아두고 있는 아빠인데 저 역시도 우리 애가 단순 발달 지연인지 자폐 증상인지 혼란스러워서 글 남겨봅니다. 언어는 정확히 엄마 아빠를 발음한 건 24개월부터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라고 부정적 대답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폐 증상으로 의심되는 건 가장 심각한 건 분리 증상이 심한데 엄마가 잠시 화장실 가도 못 참고 미친 듯이 울고 화내며 자해도 하고 특히나 머리를 뒤로 많이 부딪힙니다. 아빠가 달래기라도 하면 전혀 진정이 안 되고 오히려 아빠를 물려고 달려듭니다. 이건 어린이집에서도 심해서 담임 선생님이랑 같은 반 원생 애들도 몇 번 물리고 핥힌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물건에 집착하는 현상도 심한데 특히나 폰 충전 케이블 선을 제일 좋아해서 선을 들고 계속 상하로 흔들고 선이 없으면 빈손으로도 손을 많이 까딱거립니다. 그리고 호명 반응도 좀 안 좋은 편인데 10번 부르면 3-4번 정도 쳐다보는 편이고요. 특히나 혼자서 놀이하고 있을 땐 아무리 불러도 잘 안 보는 편이라 뭔가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눈 마주침은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역시나 엄마한테만 좋고 아빠인 저한테는 잘 안 보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전에 24개월 때 발달검사를 받았을 시에 통합감각치료 권유를 받긴 했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서 발달센터 바우처 기다리고는 있는데 2개월 넘게 지난 지금 시점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당장 발달 치료 받아야 하지 않을까 고려 중에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답글 드리고 나서 또 대댓글을 달아주셨나 봐요. 현재는 다행히 분리불안과 자해는 거의 없어졌다고 하고요. 어제 소아과 내방하여 치료 권유하셔서 재활 발달 치료 검사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검진이 많이 밀려 있어서 가장 빠른 검사일이 3주 뒤쯤인데 그 사이라도 상태가 많이 호전되길 바라며 안 된다면 치료 열심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아버님께서 적어주신 게 좀 특징적이네요. 이 댓글을 보고 기억이 나는 보호자분들 중에 비슷했어요. 26개월 됐었나 봐요. 아버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아쉽게도 40개월 정도는 돼야지 검사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 되게 워낙 길었나 봐요 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얘기 좀 나누자 해서 아이 보고 했는데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이의 매일매일 걸음 하나하나 오늘 왼발 먼저 걸었다 오른발 먼저 걸었다 뭐 이런 오늘은 우유를 몇 모금을 먹었다 이런 것들을 관찰되는 대로 거기에 다 적어주신 거예요. 이만큼. 우리 상담실장님 그걸 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만큼이나 이제 세부적으로 관찰을 막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게 뭐 호명 반응 몇 회, 합동 주시 몇 회, 뭐 이런 것들, 뭐 눈 맞춤 몇 회 이런 게 있는데 전 그걸 보면서 합동 주시를 뭐라고 알고 계실까? 호명 반응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 어찌 보면은 아이가 조금 혹시나 늦진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체에서 막 설명하는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 뭐 ADHD의 증상 거기에 맞는지 리스트업을 다 해놓으시고 계속 연결해서 막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보호자분들의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불안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너무 꼼꼼하게 키우고 싶으시니까 너무 잘 키우고 싶으시니까 그리고 요즘에 영상에 아이들 이제 육아 관련된 부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냥 질환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관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거를 이제 질환에 자꾸 묶어서 보시다 보면은 없던 병도 막 생겨요. 애가 어느 순간 자폐가 되어서 제 앞에 나타나 있어요. 저희 자폐 스펙트럼 이제 관련해서 팟캐스트 우리 했을 때 그때도 어머님들이 말씀 주시니까 자꾸 자폐 맞죠? 자폐 맞죠? 자폐가 아닐 리가 없어요. 왜냐면 합동 주시 안 되고요. 호명 반응 안 되고요. 얘 줄 세우기 하고 있고요. 바퀴 좋아하고요. 바퀴를 좋아해요. 남자애들은 자동차 좋아하거든요. 굴려보면 재밌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자동차의 기능에 맞지 않게 가지고 놀면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뭐 거꾸로 뭐 해서 얘를 막 탑기 쌓기를 뭐 한다든지 뭐 계속 분리를 한다든지 뭔가 다른 시선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어떤 물체를 볼 때마다 뭔가 다른 시선의 아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인과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전 아까 호명 반응에서도 다행히 좀 이제 나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번 부르면 3-4번 정도 쳐다보는 편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애들이 예를 들어 집중하고 있으면은 잘 못 듣잖아요. 사회적 신호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아직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엄마가 얘기하면 아빠가 나를 부르면 꼭 쳐다봐야 돼. 쳐다보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집중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야 엄마 봐봐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눈이 맞춤이 전혀 안 되고 부르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이 아이가 사회에서 생활하고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이 신호를 못 읽으면 문제겠죠. 질환에 너무 몰입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만약에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너무 다양해요. ADHD 너무 다양하고 자폐 스펙트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머님께서 어렴풋이 ADHD인 것 같아. 근데 진단받기에는 무서워. 그래서 그냥 내가 영상 보면서 공부하면서 아이 이렇게 ADHD에 맞게 한번 키워볼래.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느낌이 좀 드시면 그러면 그냥 모셔가지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ADHD에 대한 설명 듣지 마시고 아이에 대한 설명 그냥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